안녕하세요. 22살에 유방암 진단을 받아 지금 현재 3년째 치료 중인 정하늘입니다. 지금 제가 항호르몬제 아로마신 먹고 있고요. 무조건 먹어야 돼. 예정 시간에 맞춰서. 암은 어떻게 발견하셨나요? 샤워를 하다가 가슴에 멍울이 잡혔어요. 생리를 하면 멍울이 보통 잡히잖아요. 정말 가볍게 검사를 했는데 암 크기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일단은 조직 검사를 해보자 하고 이후에 이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과정은 일단은 가슴은 부분절제를 진행해왔고요. 항암 치료 16번, 방사선 치료 16번, 이후에 이제 항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있고 주사를 같이 이제 투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2-3시간 정도 안팎으로 끝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너무 많았어서 5시간 30분 정도 소요됐었던 것 같아요. CT 검사를 하다가 조영제 부작용으로 기도가 완전히 막혀버려서 이제 심정지로 진짜 죽을 뻔했었거든요. 부작용 하나 때문에 치료도 검사도 정말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혼자 사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아픈 몸이다 보니까 물만 들어가도 이제 아빠가 놀래서 부축위로 나오는 이러한 경험 때문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진단 이후에 채소를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진단 전에는 풀을 아예 안 먹었다면 지금은 거의 토끼 마냥 식사할 때, 밥 먹을 때 이제 채소 무조건 곁들여서 먹는 편이에요. 제가 사실은 원래 라면을 혼자 뭐 4-5개, 뭐 비빔면을 6개 정도 엄청 많이 먹었는데 재발과 전이 관련돼서 이제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살이 찌면 절대 안 돼요. 체중 관리를 열심히 해야 돼서 식단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포기하고 싶었어요. 못 먹는 음식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던 부족한 식습관으로 이제 많이 안 좋았어요. 아무래도 단 거랑 이제 뭐 짠 거, 이제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조절을 해야 되니까 정말 먹고 싶으면 가끔 먹는 편이기는 해요. 제가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거는 생초콜릿 케이크가 있거든요. 그거를 완치 판정 받으면 한 판을 다 먹는 게 제일 소박한 목표예요. 그게 제일 먹고 싶은 것 같아요. 건강관리는 따로 하시는 게 있나요? 뼈를 공격하는 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이제 뼈에 관련된 운동이 뭐가 있을까 찾다가 수영을 하고 있는데요. 진단 이후에 초기 때보다는 많이 좋아졌고요. 수영 외의 것들 이제 영양제들을 먹고 있어요. 진단 전에는 영양제를 아예 안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그냥 주식처럼 먹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큰일 날 뻔한 경험을 한번 겪어왔어요. 빨간불로 바뀌기 직전에 제가 건너다가 무릎에 힘이 없어서 한번 주저앉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이제 옆에 모르는 아저씨분이 저를 업고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험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내 뼈는 정말 열심히 관리해야겠다, 정말 잘 관리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경각심을 갖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환우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DM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씩 답장해드리고 있어요. 제 대머리들, 그런 치료 부작용이라든지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암 환우분들이 이제 부작용 중 제일 큰 게 이제 탈모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진 보고 되게 많이 용기를 얻으시는 것 같아요. 탈모가 진행이 왔을 때 자신감이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주변에서 놀림도 너무 많이 받았고 제가 암이 걸렸을 때 친구들한테 고백을 하면 뭐 진단금 얼마나 받았어? 암 걸려서 괜찮아. 젊어서 어리니까 치료할 수 있어.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큰 병을 앓게 되면 사람들의 이제 시선들이 무조건 누워야 된다, 무조건 쉬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박혀 있어요. 치료할 때 이제 집안에 있는 것보단 가발을 쓰면서 여러 사람들과 만났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러한 시간들 보내면서 원동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뭐해? 밥 먹고 이제 일을 하려고. 음. 알아가신 약 먹었어? 9시 먹었어. 오빠 거의 알람시계야. 유방암 진단 이후에 제일 큰 걱정이 임신에 대한 걱정이었는데요. 치료가 시작하고 나서 이제 난자 동결을 한번 권유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많은 돈도 없었고 돈 때문에 이제 아기를 못 갖는 이런 큰 충격 때문에 저는 유방암 진단보다는 난자 동결을 못 한다는 제 자신한테 너무 실망감도 컸고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암 진단 이후에 이제 남자친구를 새롭게 만났는데요. 지금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았던 게 제가 나 사실은 아기도 못 갖고 결혼도 못 할 것 같다 라고 말을 했더니 이제 남자친구가 했던 말이 저한테 아기가 뭐가 중요한데 나중에 치료 끝나고 아기 가질 수 있을 때 여유가 될 때 그때 갖자 이런 따뜻한 말을 해줬던 친구라서 지금도 여전히 이쁘게 만나고 있습니다. 가장 고마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9년 알고 있었던 친구가 있는데요. 가족이랑 치료를 같이 못 갔던 상황이 많았어요. 혼자 가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서 친구들한테 부탁을 하면 통원을 같이 항상 다녀줬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은 너무너무 항상 고맙고 지금도 놀랄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친구한테 항상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본인이 힘들 때 그런 티를 내지 않고 암 걸린 친구를 계속 위로해주고 항상 같이 다녀줬던 친구한테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디 가시나요? 제가 지금 미용을 이제 시작해가지고 배우러 가려고요. 유방암 환우분들이 제일 후회하는 게 본인의 잘못된 행동을 많이 후회를 하세요. 과거의 잘못된 행동보다는 현생에 치료를 집중해서 열심히 치료하셨으면 좋겠고 암 환자라고 해서 너무 기죽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꿈들을 포기하지 않고 투병에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호등 보면서 생각이 난 건데 항암치료 첫 시작 때 교수님이 저한테 뜻깊은 말을 해준 적이 있는데요. 초록색 신호등이 빨간색 그 직전에 건너지 않냐. 그럼 너도 치료가 끝날 시기에 너가 가고 싶은 대로 건너고 싶은 대로 건너라 이런 정말 감동적인 말을 해주셔가지고 이러한 걸 통해 저는 치료를 열심히 극복해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